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이진한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내향성 발톱 파고드는 거, 아픈 거 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가볍지만 또 무거울 수도 있는 그런 발톱 무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네, 바쁜 안녕하세요.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요. 네. 저번에 그죠? 네. 내향성 발톱, 네. 찌르는 발톱 네.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고 네네. 정말 발톱에 관해서 이렇게 관심인 줄 사람은 몰랐습니다. 뭐 의외로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아니 무좀은 발에 그냥 발 사이 그냥 이렇게 가렵고 끓는 그런 건 생각해봤는데 네. 발톱에 무좀이 생기는 거 맞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곰팡이 균이, 네네. 이 무좀균이 발에도 생길 수 있고, 발가락에도 생길 수 있고, 발톱, 손톱, 그다음에 머릿속에도 이 무좀균이 생길 수가 있죠. 머릿속까지 생깁니까? 여기서 두피에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네네. 약간 우리 아주 어릴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소나 이런 데서 잘 옮기는데요. 네네. 그러면은 머리 약간 땜빵처럼 이렇게 생겨서 그게 흉이 생기면 네네. 평생이 이제 머리에 그 동그랗게 원형으로 탈모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머리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네, 정리해서 해야 네, 되는데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게 준비하신 이거 네. 직접 병원에 환자들 찍은 거죠? 저희 병원에 뭐 네네. 이렇게 이런 여러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었는데. 예. 이거 많이 봤네. 이거. 예, 사실은 연세가 네. 드시면 이런 발톱에 변형이 오면 네네. 그냥 단지 나이가 들어서 변형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감염이 일어나서 무좀균에 의한 감염으로 이렇게 발톱에 변형이 오게 되는 거죠. 야, 근데 딱 보니까 이거는 뭔가 좀 그저 발톱이 희한하고 해서 이게 바로 발톱 무좀이군요. 예, 그렇죠. 물론 정확한 것은 여기서 균 검사를 해서 네네. 균에서 양성 반응이 나올 때 우리가 무좀이 이 발톱에 침투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또 얘는 좀 애매모호하네요. 요건 조금 두꺼워져 있고 각질이 좀 부스러지고 이런 네네. 형태인데 네네. 이것도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아예 갈라져 버렸네요, 그죠? 이거는 아마도 여기에 발에 조그마한 어떤 네네. 상처가 생겼는데 네네. 거기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균이 타고 올라가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이것은 그 발톱의 밑에 쪽에서 시작이 되고 이건 발톱의 위에서 이렇게 균이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죠. 여기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여러분들 이런 게 좀 이런 모양이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되겠고. 그렇죠. 발톱이 조금 모양이 이상하다 했을 때는 일단 가장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네. 발톱 무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방치해 두면 네. 이게 자꾸 두꺼워지고 또 그렇죠. 갈라지기도 하고. 두꺼워지고 자기 발에서 옮깁니다. 발가락 한 개 있다가 네. 발가락 10개로 다 갑니다. 근데 자기 발가락 보는 게 아니라 또 남의 발가락 옮길 수 있잖아요. 가족. 예, 이게 무좀은 옮기고 특히 요즘 젊은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운동 좋아하시거나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네네. 보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네네. 20대인데도 이렇게 발톱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무좀이 생긴 경우가 있습니다. 여튼 그 자기 관리가 중요한데 일단 네. 균이 네. 이렇게 발생하면 이런 게 좀 의심된다 네. 싶을 때는 네. 이제 결국은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 그렇죠. 발톱이 맞습니까? 조금 모양이 네. 이상하다 했을 때는 이제 피부과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적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닙니다. 그 미용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감염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은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보여지기에도 안 좋죠.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생기면 또 옆에도 생기고 또 네. 반대편에도 생기고. 요즘은 이제 네. 여자분들이 샌들을 많이 신잖아요. 여름 되면은 네네. 그러면 이거 이제 네일 케어를 많이 합니다. 네네. 그리고 샵에서도 많이 옮겨요. 아, 진짜요? 예, 그래서 샵에서 특히 이 손톱 발톱을 소재를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거기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네.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그러니까 있죠. 이제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언제든지 그 균에 예, 그렇습니다. 오픈돼서 예, 감염될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치료제를 네, 준비해 오셨잖아요. 예.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예, 원장님 준비를 했었는데요. 와, 이게 다 각각의 발톱 무좀 치료제입니까? 네, 이쪽이 종류가 진짜 먹는 많네요. 약이고요. 아, 먹는 예, 약이에요, 이쪽이 바르는 약인데요. 네, 바르는 이 약이에요. 바르는 약들이 네네. 이제 뭐 의사의 처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렇지 않은 건 약국에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스프레이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포처럼 이렇게 네네. 예, 이걸 발톱을 조금 갈아서 갈아요? 갈면은 괜찮다. 거기에 이제 네네. 왜냐면 이게 바르는 약물이 네네. 이 발톱에 케라틴을 뚫고 들어가서 균을 죽여야 되니까 네네. 그 과정이 상당히 힘듭니다. 오. 그래서 약간 이렇게 갈아주면 네네. 약물이 더 잘 침투할 수 있게 되는 갈아주고 거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쵸. 걸로 예. 뜯어가지고 예. 어. 그다음에 이제 고기를 바르는 거죠. 바르는 거. 예. 요건 바르는 거고. 예. 이것도 바르는 거고. 이런 형태들 다 이제 스프레이들이 많고요. 이거 뿌리는 거네요. 예, 뿌리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게 사포가 필요 없네요. 이거는 그냥.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발랐을 때보다는 네네. 이렇게 갈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할 때도 약간 갈아주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를 하는 게 더 좋죠. 그럼 먹는 약하고 바른 약을 좀 이렇게 어떤 환자는 먹는 약, 어떤 환자는 바른 약이 뭐 그거는 있습니까? 이제 피부과 전문의들이 결정할 문제이긴 한데요. 네네. 저희가 처방을 하는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약을 먹을 수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이게 주로 간에 가서 대사를 하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뭐 또 사실은 이제 면역 억제제 뭐 약간 이식 수술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뭐 당뇨나 이런 것 오래 지속된 그런 만성 질환들이 있는 경우에는 네네. 이런 약들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장기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르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네. 뭐 최근에는 사실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합니다. 발톱에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특수 파장의 그 레이저를 쬐어 가지고 그게 발톱 균을 사멸시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치료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 바르는 약, 또 레이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레이저는 금방 또 뭐 어떤 형태든 우리가 무좀은 재발은 할 수 있지만 치료는 한 2주 정도면 네네. 어느 정도 되는데 치료가 되는데 이 발톱 무좀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아주 치료 과정이 깁니다. 와. 이게 한 번, 두 번 치료해서 좋아지지 같은 않습니다. 거지 이렇게 제같이 성격이 급한 사람은 이게 네, 도저히 네. 치료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먹는 약도 일주일 먹고 3주 쉬고 하는 이런 형태도 처방을 하고요. 네네. 또 이제 레이저도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의 치료를 하게 되죠. 야, 그렇다면 차라리 안 걸리게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예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일단은 공공이 같이 쓰는 장소에서 균이 묻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대중 목욕탕이라든가 네네. 이런 곳의 바닥 또 그런 데서 우리가 그리고 이 곰팡이는 우리 인체의 곰팡이지만 또 특성이 좀 축축한 곳을 좋아하죠. 그래서 네네.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발가락 사이나 이런 데는 잘 말리고 양말을 신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축축한 환경을 만들면 그런 환경들을 미리 제거를 해줌으로 해서 이렇게 무좀균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건조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이게 겨울 여름철에는 이제 네. 습한 게 많고 예, 또 맞습니다. 공공 장소에 가서 또 예. 또 골프장 가도 아시겠지만 네. 쉽지가 않죠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100% 그런 것들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코로나처럼 우리가 좀 조심하고 신경을 쓰고 또 특히나 이제 초기에 무좀이 이렇게 생긴 경우에 그런 무좀을 잘 치료를 해서 그게 사실 무좀이 오래되다 보니까 발톱 무좀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부터 발톱으로 가지 않고 무좀이 계속 있으면서 그게 호시탐탐 발톱을 파고들려고 기회를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좀이 있는 경우에 치료를 해주는 게 발톱 무좀이 생기지 않는 또 방법입니다. 자, 저번에 1회에 이어서 2회 바로 발톱 무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 유튜브 이런 내용, 자세한 내용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만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